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15일 1호에 인사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에 21대 총선이 있었죠. 그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최강욱 국회의원이 됐죠.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진보 정권에서 정권이 진보 정권이었지만 그 전에 2018년에 지방 권력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리고 또 국회 권력을, 이회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런 이유로 실제로 세상이 바뀐 것처럼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만 보더라도 상임위원장, 원래 여야가 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래 야당이 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걸 여당이 차지하려고 하다가 어쨌든 상임위원장 18개 전부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 국회 폭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었는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부정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짙은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돼서 송철호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매달렸죠. 그것을 수사 중이었는데 수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총선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수사를 잠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축출 작전이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하던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그 사람들, 대검의 그 수사 지휘 라인 전부 완전 해체시키고 지방으로 다 자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하고 또 감찰권까지 동원을 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정권 연장, 민주당 정권 연장은 거의 떼놓은 당상처럼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러다가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오버를 하는 바람에 세상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주류사회 교체, 최강욱이 이야기한 건 세상이 바뀌었다는 주류사회, 대한민국 주류가 진보 쪽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오버페이스를 했죠. 그 바람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문재인 정권에 저항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처럼 돼서 결국은 지금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 또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이 바뀌었구나. 근데 그때는 최강욱이 이야기했던 세상이 바뀌었다, 이것은 권력 수사가 중단이 되고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주류사회 교체를 시도를 하는 그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3구 대선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나서는 전체 좀 시스템이 좀 변화하고 있는, 그리고 또 주류사회가 교체가 된다기보다 주류사회가 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난 화요일 날 취임을 해서 아직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지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것이 바뀌고 확 달라지고 있죠. 자, 일단 6.1 지방선거가 바로 있는데 6.1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그 지방선거와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그 강력단체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시장, 지사 이 기준으로 하면은 그때 민주당이 전체 17개 강력단체장 중에서 14개를 싹쓸이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국민의힘이 되고 제주도에서는 무소속 원희룡이 됐죠. 그러니 14개를 싹쓸이했는데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14개를 싹쓸이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14개, 그리고 민주당은 호남 3곳, 강주, 전남, 전북,
여기서만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민주당이 쭉 추락하는 상황을 물론 지금 호남 3곳 외에도 접전을 벌이는 곳은 몇 곳이 있죠. 뭐 경기 그렇고 세종, 뭐 충남, 제주 이 정도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추락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가 있죠. 최근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완전히 추락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만 해도 정당 지지율에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첫 주입니다. 첫 주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민심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5%, 민주당이 31%, 상당히 차이가 크죠.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14%포인트나 앞섰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국민의힘의 45% 지지율은 갤럽 조사 기준으로 7년 만에 처음입니다. 7년 만에 처음 이런 기록을 했고 또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일주일 만이라는 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죠. 일주일 만에 5%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면에 민주당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폭락을 해버렸죠. 자,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 컨벤션 효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 이 민주당이 지리멸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이 추락을 할 것이다. 그런 그 전망이 나오는데, 성추문만 해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죠. 이것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심각한 것이 이것이 외부에서 터지는 게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터지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민주당의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에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하고 또 당 지도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죠. 지금 지방선거 겨우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2주 남짓 남겨놓고 이런 일이 터지는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어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최대의 악재를 만나서 선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법사위에서 한동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뭐 추태를 보인 이야기, 뭐 이모 이야기 나오고 한국 3M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것도 TV로 생중계되는 것을 국민이 다 지켜봤죠. 그래서 민주당의 추락에 그것도 보탰다 이렇게 보이고, 또 이재명 지금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날 유튜브에 뭐 계양에서 숨쉰 채 발견 뭐 이런 그 내용을 올리고, 또 어린아이를 또 뭐 연설을 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밀쳤다 뭐 이런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재명 주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죠. 성남FC 그리고 또 법인카드 유용, 여기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 또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월요일에 아마 임명이 될 텐데, 내일 임명이 될 텐데 그때부터는 4개월 검수완박 법안에서 유예된 4개월 동안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수사를 속전속결로 벌일 수가 있다. 그것은 한동훈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민주당은 추락할 일만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압승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지방선거 끝나고 또 한번 세상이 바뀌지 않겠느냐. 의회 권력도 완전히 교체가 되니까, 지방 권력도요. 의회 권력도 아마 교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장 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이다. 소통. 국민과 소통이 없으면 지금까지 국민과의 불통이 이 대통령들의 불행의 씨앗이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출근길에 도어 스태핑,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간략하게 나누는, 이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라고도 저희들이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수석 회의에서 뭐 오프닝 없이, 그전에는
기자들이 뭐 오프닝이라고 해서 풀 기자들이 들어가서 앞에 대통령의 연설을 그러니까 첫 메시지죠. 첫 메시지 오프닝 멘트를 듣고 그것을 국민에게 뭐 알리는 일종의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창으로 창구로 활용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자. 우리끼리 해야 하는 건데 왜 카메라가 들어오느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능력 위주의 이 회의를 하는 모습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제 제가 전해드렸지만 이 주말에 이 대통령 부부가 같이 일반 시민들과 섞여서 재래시장도 가고 남산 한옥마을도 가고 또 백화점도 가서 신발도 사고 뭐 순대 떡볶이 사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으로 뭐 그치면은 별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 자체가 국민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소통의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도어 스태핑 같은 이런 기자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또 직접 이 주말을 이용해서든지 현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서로 몸을 부대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이 역대 대통령의 모습, 이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도중에 여러 가지 사안이 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밀고 가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야지 기세를 그대로 몰아가서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하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어석이더라도 계속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그런 입법 같은 것은 하지 못할 겁니다. 국민이 벌써 2번에 걸쳐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걸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제가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성추문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무례한 출마들,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의 개항 출마 때문에 친문, 친 이재명 쪽이 지금 갈라지고 있죠. 민주당에서. 그래서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은 책임론이 불거져서 정권 창출 실패에 이은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이 불거져서 아마 민주당이 친노, 친문 쪽이, 친문과 친명 쪽이, 친 이재명 쪽이 서로 대치를 하다가 뭐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한번 세상이 바뀌는, 뭐 이 세상이라는 게 지금 정치권 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이 결국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여의도 정가에서 나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